여기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저 옆에 있는 해골 말고 여기 있는 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스 고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여전히知名도가 높은 작가입니다. 그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 시리즈로 뭐 세계적인 그 유명세를 탔다고 그럴까요? 뭐가 보랏빛 소냐? 저한테 어저께 또 그저께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서 했던 말이 들판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황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소가 보이고 가끔씩 뭐 검은 소가 보이는데 만약에 거기에 보랏빛 색깔의 소가 한 마리 딱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리마커블하고 도드라져 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겠느냐. 이게 대중가, 뭐랄까 평균적이고 튀지 않고 그런 게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200~300년밖에 안 되죠. 아시다시피 어떤 분께는 새로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파티션이라고 하는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하게 된 게 인류 역사상 점만큼도 안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이 조그만 사무실 공간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파티션 딱 쳐져 있고 이제 요즘 세대의 리더들은 이제 정신적 조그만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큰 건물에 환기도 잘 안 되는데 들어가서 일하던 시대가 200~3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보랏빛 소 같은 이런 리마커블한 사람들이 개인 브랜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시대가 됐다. 이제 그런 신호탄을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사람이 뭐 세스 고딘 하나뿐인 게 아니죠. 톰 피터스라는 아주 걸출한 석학도 있고 톰 피터스가 벌써 1997~8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사람 책이 번역된 적이 있었는데 뭐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짜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우리가 의도치 않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건 말 그대로 편하지 않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스 고딘은 이거를 그 인터넷 세계 2대 컨텐츠 테드와 위키피디아 오늘은 좀 약간 필기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세계 2대 컨텐츠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낯선 컨텐츠죠. 위키피디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인 구글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내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박사님께서 구신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 접속하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컨텐츠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이런 IT에 밝으신 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외딴 섬인지를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완전히 고립된 섬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세계 최강국인데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항상 섬이었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뒤처져 있고 사실 정보 인프라만 초고속이지 진짜 필요한 정보들은 접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래가 있으려면 젊은 사람들과 이 중장년층 사람들이 일찍 깨어나야 되는데 이 정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이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컨텐츠에 우리가 노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아무리 테드 열풍이 불고 있어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매우 고무적이죠. 네. 테드의 그 세스 고딘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은 변화를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변화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문장을 처음에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 어떤 면에서 되게 회계일화되어 있고 별로 변화가 없어도 고만고만 다 이렇게 살면 사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가 됐는데요. 구 WCCF. WCF가 6년이 됐습니다. 만 6년.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년이 됐지만 6년 동안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는데 자기계발도 사실은 별로 단단하지 않은 돌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돌들을 직접 하나하나씩 다 밟아봤는데 돌이 튀어나와 있는데 밟으면 쑥 빠지더라고요. 자기계발 이론들이 그렇게 취약했습니다. 셀프 헬프라는 개념이 이게 되게 건강한 키워드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의지를 써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의 어떤 자연의 어떤 생물체들도 의지라는 걸 쓰지를 않는데 오직 인간만 의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딜레마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코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과학과 의식이 소통되는 그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식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의식의 본성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동양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추상적인 것이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데 이게 교육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추상적인 것이 물질 세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는 mc제곱이라는 과학 공식도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이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면 이게 어디다 그렇지만 한 사회가 극단으로 치우쳐지면 기후 자초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신념 때문에서라도 계속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런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겁니다. 네. 저나 WCCF에게 이건 굉장히 치열한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말 쓰지 않고도 그리고 또 가장 빠르고 쉽게 현학적인 방식에 접근 안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거 없이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여전히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쳐가야 되는 거죠. 어떤 조합이 제일 좋은지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6년 동안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을 최근에 일어난 몇몇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휴먼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프로파일은 1, 2, 3입니다. 빨간색이죠. 하나는 연구자라는 뜻의 1이고 하나는 발음 어떻게 될지 마설 순교자라는 뜻의 3번인데요. 둘 다 내면으로 향하는 디자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기초를 닦는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고 휴먼 디자인에서는 총 12개의 프로파일이 있는데 1번부터 6이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12개가 나오는데 이 13이라는 프로파일이 그 휴먼 디자인이라는 학문에서는 나머지 11개의 프로파일을 받쳐주는 프로파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13의 어깨 위에 나머지 11개의 프로파일들이 서 있다,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기반이 원리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 무엇이냐 이거 사실 상대적으로 접근하면 결혼은 뭐다라고 아무나 자기 멋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란 뭐냐 이런 거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돈만 벌면 장땡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 이 우주라는 것이 우리 동양의 현인들이 일찍 깨달았던 것처럼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1번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우주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13 프로파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 제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이미지처럼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붙여보고 쓴맛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단단해진 거죠. 아무래도 제가 단체 대표다 보니까 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 될 텐데 이 1-3이 바로 이 지난 WCF의 어떤 발자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얻은 좀 일종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기는 이 한마디 이 하나의 어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언어, 비언어, 인지, 비인지, 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1세대, 4세대 사실 모든 이론이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말장난 같은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구분 지은 거니까요. 근데 되게 의미심장한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켄 일버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텐데 의식의 아인슈타인 23살 때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의식의 아인슈타인으로 추앙받습니다. 지금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대학이라는 대학도 세우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일을 하는데 이제 흥미롭게도 그분의 이론에는 디지털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켄 일버를 아시든지 모르기 상관없이 어쨌든 이 틀은 어쨌든 맘만 먹으면 켄 일버의 이론도 담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도구라면 어떤 이론이든지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 바구니가 좋은 게 있어야 뭐 좋은 걸 줘도 얼마큼 단단하고 좋은 게 있어야 내용물을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단한 구조물이에요. 이 자체가 컨텐츠인 게 아니라 구조물이어서 인간이 디지털적으로 반응한다는 생각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반응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영상에 보여드린 대로 이 디지털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충격이거든요. 인간의 근육이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충격입니다.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걸 보셨겠죠. 또 하나는 양자정보 이론이라는 엄청난 학문이 있습니다.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크릿에 나오는 양자 물리학, 왓더 블립에 나오는 양자 물리학과 양자 정보 이론을 혼동하시는데 거의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의 정보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얘기하는 학문인데 이 양자 정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저희 우리나라의 또 지식인 몇몇 분이 저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양자 정보 이론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도 양자 정보 이론을 아직 거의 얘기조차 안 하고 있는데 양자 정보 이론을 접하신 저희 지식인들 교수님 저희 이제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이 또 저희랑 많이 교류가 있는데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지금 학문 쪽은 다 정보로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학문의 트렌드가 정보라는 키워드로 귀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늦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접하시는 분들은 학문적인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우리나라의 흐름을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직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굉장히 중요해지는 때가 곧 옵니다. 바디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추상적인 용어죠. 하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담으려면 굉장히 추상적인 뼈대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이론이었고 결국은 WCF라는 단체가 이 틀을 발견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자기계발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관리라든지 이 셀프 리더십이 얼마나 근거가 취약한 판타지인지를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다시 번역돼가지고 재출간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재출간된 책으로는
제목이 마음을 쏟아 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그 서구의 학자가 칸트 철학을 공부한 학자가 일본의 활쏘기 명인을 찾아가서 6년 동안 활 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이 활 쏘는 데 있어서 모든 의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무의도 상태에서 관역을 명중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구의 철학자가 자기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의도, 무의도, 선, 통합 뭐 이런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이 책이. 이 서양에서 동양을 이해하는데 제일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오륜서라는 책하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서구인들의 필독서입니다. 동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자기계발 책들만 보신 분들은요, 이 의지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의도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의도를 넘어서는 무의도까지 또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 완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호포노포노 같은 거 얘기 안 하고도 이런 무의의 분야에서 무의도와 의도의 관계, 의지를 써서는 절대로 체득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이게 이런 게 책으로 나왔다는 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서구인이 동양에서 그걸 경험해가지고 책으로 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데서는 무술을 할 때, 뭐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게 의지를 내려놓는 게 무술의 기본이거든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자기 개발 이론이라는 게 국내에 코너가 생긴 지 십몇 년도 안 돼요. 되게 꼬마, 초등학생입니다. 자기 개발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도, 무의도는 뭐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거든요. 자기개발 이론이라는 게 사실 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에 먼저 눈을 떠야만 의도와 무의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동양의 유산으로서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이것이 절대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현학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트랜스서핑에 보면 트랙의 개념이 나오죠. 트랙. 인생에 트랙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가능태 모델, 트랜스서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태 모델이라는 챕터를 보면 이 다중우주 이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그 우주 이론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석학도 지금 또 이번에 또 멀티 유니버스라는 다중우주 쪽으로 눈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촉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중우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주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핵심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았지만 이 지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까지 과학자가 발견해낸 모든 발견의 그게 전 우주의 물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대해서. 암흑 물질이 90%입니다. 우주에.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다크 매터라고 부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물질들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고, 뭐 뉴트리노 같이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들도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상대성 이론과 다중우주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지 않더라도 뭐라 그럴까, 평상시에 책을 좀 넓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설픈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정 모르시겠으면 이 테드를 보셔가지고 과학적으로 넘어가시면 우주 이론에 대한 테드 강사들의 3분, 7분, 9분, 17분짜리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강의도 엄청 잘해요. 테드를 가지고 대안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의식을 깨워주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이제 퇴근하면 꼭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아이랑 대화 나누고 잠자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죠. 빛의 속도로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트랙이라는 개념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 삶은 각자 하나의 트랙인데 이 트랙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에게도 참 믿기 어려운,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짧은 얘기긴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저에게 일어났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트랙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는 한 1,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의 현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뭐 인식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물질 세계가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자 이론을 연구해 보면은 에너지 조각들이죠. 이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 다발이지 절대로 단단한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라는 것은 기반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하는 양이라든지 이 섬처럼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사실 감이 안 오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실체가 우리가 아는 거랑 되게 많이 다릅니다. 제대로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방식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양자론이 그 가장 충격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시크릿에서 양자론이 그렇게 많이 언급됐던 건데, 우리나라 그 시크릿을 언급하시는 분들 중에 양자론이나 양자정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몇 명이나 있을지 참 의구심이 많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깊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아무튼 제 인생에서 크게 트랙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매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강남역에 있는 모 카페에서 새벽 1시에, 저는 이제 밤을 자주 새는데 아직까지는, 특히 이걸 제가 슬라이드를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하는 과정 중에 새벽 1시 강남역에서 공부를 하고 슬라이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미의 그 울음소리가 믹서기 하나 돌아가는 소리만큼 크거든요. 봤는데 매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카페 안에 들어가가지고. 카페 안에 들어온 것도 참 신기한데, 일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매미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막 활개를 치고 이런 건 태어난 처음입니다. 혹시 조짐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게 잠들어 있기 쉬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쌍둥이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까운 부모나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펑 하고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해보면 정말로 맞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너무나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조짐도 뉴트리노 가지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따 뉴트리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조짐을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전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정신이 멍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조짐이다라는 걸 한 1, 2분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어쩌면 그냥 매미가 나타났구나. 이게 뭔가 좀, 원래는 보통 이렇게 인생이 크게 바뀔 때, 자기가 살고 있던 트랙에서, 에너지 정보 트랙에서 크게 바뀔 때 조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 물질계에서도 실질적인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매미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제가 홍대에 갔습니다. 홍대에 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매미가 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도시에 매미 생각보다 많아. 뭐 이렇게 카페에서 볼 수도 있어.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다는 적이 없어요. 바로 이틀 뒤에. 근데 저도 나중에 혹시 제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구심이 되게 많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매미를 바로 또 며칠 뒤에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질문이 좀 이상하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건데, 우리 가끔씩 어디서 봤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서 봤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복도에서 봤습니다. 매미를. 23층이죠. 매미가 이 복도 앞에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매미를 3번을 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뭐 일진이 좋으려나? 근데 또 이 조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 그분이 저랑 되게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서 매미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그 전날 밤에 그분은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불교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매미 기사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좀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번째죠. 저는 서렌더 했습니다. 아, 뭔가 있다. 근데 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기사들을 살펴봤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매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매미가 무슨 뜻일까?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났던 기사는 매미가 6년 동안 땅에, 전 처음 알았어요, 그걸 또. 매미가 6년 동안 땅에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매미가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돼요. 왜 매미가 땅속에 있었는데 매미가 땅속에서 살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매미가 6년이나 땅속에 있고 변태 과정은 되게 짧은데 어떤 사람은 또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이 매미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변하는 걸 직접 다 기다려서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블로그에서 봤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는데 지쳐가지고 그만뒀대. 근데 그게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2, 3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매미가 변태하는 과정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미의 변태를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체인지는 여기서 저기로의 변화를 체인지라고 하고 이렇게 차원이 이동하는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변이.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매미랑 관련된 4번의 사건이 칼 융이 말했던 거의 뭐 동시성, 공시성 이런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우주 모델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양자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WCF가 6년 됐죠. 그래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매미의 스토리가 여기서 또 안 끝나요. 17이라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아, 저 미칠 것 같아요. 매미 얘기하면요. 제가 이 발표를 하는 토요일 날 아침 매미에 관련된 기사를 왠지 뭔가 검색해봐야 검색을 했는데 구글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는 17년마다 매미가 창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몽. 왜 17년 무슨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그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 특정 지방에서는 매미가 실제로 17년 단위로만 딱 나오고 10년 동안 매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는 일입니다. 너무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학자들이 17년을 단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10년 동안은 안심하고 지내고 17년째만 되면 긴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미들이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면 그 지역의 음악 축제가 취소된답니다. 이 매미들의 소리가 엄청난 소음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취소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17년 주기가 되게 중요한데 또 유전학자들이 이걸 연구해봤죠. 왜 17년에 한 번씩 나올까? 근데 이런 매미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매미들은 7년에 한 번 나오고 9년에 한 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천적은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매미들을 보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소수점식으로 나온다는 패턴을 발견해서 3년, 5년, 7년, 17년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 이렇게 어긋나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미들이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27년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제가 횟수로 만 18년, 만 17년입니다. 제가 이런 길을 걸어오기 시작한 게. 끼워 맞추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에게 너무나 두 가지 분명한 신호였어요. WCF가 6년이 되고 제가 18년 차에 올해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흐름상으로도 말이 맞는 게 WCF도 만 6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7년 차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게 다 한 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또 제가 그분이랑 어떤 비즈니스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되게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자기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 골프 치는 꿈이 자기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골프를 쳤는데 공이 골프공이 아니고 요만한 울퉁불퉁하게 생긴 럭비공 같은 공이었는데 쳤는데 이게 홀에 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꿈을 처음 꾸고 골프를 치는 사람도 아니니까 굳이 골프 꿈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다는 게 자기한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리고 그날 저희가 협의가 그러니까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그 돌파구가 있었고 돌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길 그 꿈 얘기 들려주면서 매미 얘기를 들려드린 그분이었는데 오늘 뭔가 있으려고 했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그분과 저와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긴장 관계긴 했는데 그 긴장이 싹 사그라들면서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도에서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강동 올림픽대로를 타려고 우회전을 하려는 찰나에 또 제 생애 처음으로 우회전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쭉 달리게 돼 있지 반대차와 완전 이렇게 중앙선으로도 연결돼 있질 않아요. 근데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합니다. 이 차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견인되는 차량 이렇게 뭐 우스갯스럽게 찍어 놓은 건데 100m 정도 앞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엔 물론 충격을 받았는데 깨어있으라는 뜻이구나 라는 그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선명하게 깨어있어야 된다. 그 뒤로부터 마치 저보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듯이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듯이 또 일어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커피숍, 에너지가 좋은 커피숍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 글을 쓰고 하기 때문에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번 돌아보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달에 20만 원 벌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하던 스타벅스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가서 커피를 사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아는 척 했습니다. 저희 코스에 참석하셨던 두 분이 저를 아는 척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저를 먼저 알아차렸는데 제가 뭔가 자각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팔려있던 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먼저 알아본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분들도 여기 커피숍을 처음 온 거예요. 그날 밤 또 같은 날이 아니었으면 또 이걸 조짐으로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박상욱 코치님하고 저랑 또 한 분이랑 영화를 봐야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늦게 끝나는 10시 반에 강의가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그걸 보면 한 분은 또 인천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차가끔 데려다 드려야 되고 여러모로 피곤한 날이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보면은 충분히 한 7, 8시, 9시면 끝낼 수 있고 편안히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날 봐야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흐름들이 하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냥 직관을 따랐습니다. 극장에 갔는데 3명에서 자리에 딱 한 30줄 정도 되는 극장 좌석을 쭉 올라가서 바로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뒷칸에 저와 굉장히 유대가 깊은 분이 저희를 아는 척을 했습니다. 바로 뒷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보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또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과 만나고 나서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일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오신 우에다 코지 그 휴먼 디자인 저펜 대표를 모시고 저희끼리 이제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워크샵 날 그 이제 식사를 하고 북악 스카이를 쪽을 갔는데 길을 또 우연히 또 잘못 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뉴턴을 해서 돌아오는데 제가 분명히 보도블럭이 거기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제대로 잡고 돌렸는데 차가 기스가 굉장히 큰 소음을 내면서 기스가 났습니다. 이 좌측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로부터 또 몇 시간 뒤에 주차를 하려고 돌아오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 옆면이 긁혔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일인데요. 분명히 저는 정신줄을 놓거나 흥분된 상태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또 아마 지금 이 정도 들으면 매미 사건까지 괜찮았는데 또 과도한 끼워 맞추기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사실상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조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2번 더.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랙이 크게 바뀔 때는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경기도에 있는 또 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잘못 나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원래 시켰던 건 이거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그냥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번엔 제대로. 근데 똑같은 메뉴가 2번 잘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차를 날려주려는 듯이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강남북 카페, 그 매미를 처음 봤던 그 카페에서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바로 이 부티크 모나코 앞에 세워둔 제 차에 탑승을 했는데 운전할 때 자꾸 딱 시동을 켜려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또 깨어있음이라고 연관이나 되는 듯이 문을 열 때는 분명히 못 봤는데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딱 켜려고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 옆에 있는 사이드미러. 거기에 거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어낸 얘기 같죠? 거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없었거든요. 창문 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 번도 문을 열어둔 적이 없는데 거미가 어떻게 저는 제가 무슨 스파이더맨 영화를 찍는 줄 알았어요. 여기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스파이더맨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드미러에 딱 제 눈앞에 거미가 여기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들을 2, 3주 안에 다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실까요? 제 생에 단 한 번도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적이 없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의 삶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나타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조짐이라는 걸 확신히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뭔가 일어나고 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내 가까운 사람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각을 향해서 그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우리의 이 갈매기 님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단체 WCF를 해체할 때 6년쯤 됐으니까 해체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코치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광처럼 딱 지나가는 게 이제는 조직을 해체할 때가 됐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직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마인드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WCF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얼마 뒤에 갈매기가 제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